입냄새 같은 경우는 감기 예방, 가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양치를 대체할 수 있냐,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비인후과의 심예지입니다. 저는 오늘은 가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글 종류로는 CPC라고 해서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시중에서 많이 파는 가글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세균의 세포막과 상호작용을 해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파괴시키고 또 세포 대사를 파괴하고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인데요. 이것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가글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거는 고농도에서 세포벽을 파괴하고 저농도에서는 필수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세균을 좀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항염증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로르엑시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약인데, 이거는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균을 죽이게 되고, 그럼 양성균, 음성균, 호기성균, 혐기성균, 효모균에 모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가글을 왜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가 썩지 않으려고, 잇몸 염증을 좀 예방하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 가글들이 성분별로 이제 치태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잇몸 염증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치태라고 하는 거는 치아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균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CPC의 경우에는 치태가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클로르엑시딘은 40%,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27% 정도 치태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치주염의 염증 정도를 보는 수치로 봤을 때는 CPC는 13%, 클로르엑시딘 28%,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18% 정도 치주염 염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치태든 치주염이든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였는데, 양치를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이런 그 가글들이 만들어질 때 단독 사용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리적인 양치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치를 대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또 왜 가글을 하냐라고 주변에 물어보면 입냄새 나는 게 걱정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입냄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냐면 90% 이상은 입 안에서 나게 됩니다. 입 안에 어디서 그런 냄새가 어떻게 나는 거냐. 그 혀에 보면 백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바로 치아 근처에 있는 이제 잇몸에 치주염이 생기는 경우에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되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구강 이외에 편도나 인후두염이 있는 경우, 아니면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 또 간장애가 있거나 당뇨나 다른 대사장애가 있을 경우에 입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성 치주염,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 치주염이랑 관련이 있는 세균들, 혐기성 균들이 혀에 있는 백태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치주염이 좀 심한 분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더 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 90% 이상은 구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구강 위생이 좋아지면 입냄새도 많이 호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그 가글들이 어떤 치주염이나 아니면은 치태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떤 성분의 가글이든지 구취를 줄이는 면에서는 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연이 들어있는 가글도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편도결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입냄새가 좀 심하고 빠지고 나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편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편도는 양쪽에 이렇게 덩어리처럼 하나씩 있는데, 크립트라고 하는 주머니 같은 구조에 편도 상피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것들이랑 또 분비물, 그리고 음식물, 또 구강 세균이 이제 다 섞여져 가지고 약간 연한 노란색의 알갱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거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물론 물을 많이 마시고 가글을 하고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안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편도결석 때문에 생기는 구취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그다음에 수술 전신마취 걸고 2주 정도 아플 거, 이거 중에 뭐가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워낙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기 예방이 혹시 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를 걸렸을 때 좀 진한 소금물, 한 1.5%에서 3% 정도 되는 소금물을 이용해서 코 세척을 하고 가글을 한 게 감기에 효과가 있나 연구는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그런 고농도의 소금물로 가글이랑 코 세척을 하는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도 이틀 정도 짧게 만들고 약 사용하는 경우도 36% 정도 줄여주고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것도 35%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는지를 봤는데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도 그런 가글 같은 걸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좀 진하게 타서 가글을 하는 것은 감기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가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뭐 10초만 해도 되냐, 한 30초는 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뭐 다른 용액으로 연구된 바는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대로 30초에서 1분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글 할 때 몇 미리 정도 따라서 해야 되냐, 효과를 높이려면 편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인 한 15ml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클로르헥시딘이 특히 좀 효과가 좋다고 나왔는데 클로르헥시딘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착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나 치아가 좀 검게 착색이 될 수가 있고 쓴맛이 좀 심해지고 짠맛을 좀 잘 못 느끼게 되는 그런 미각 이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오히려 치석 형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서요. 클로렉시딘은 뭐 특별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고 일주일 이상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보시면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들이 있는데 그 알코올은 소독 효과를 위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향을 더 강하게 만들고 CPC나 에센셜 오일 같은 그런 주성분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이 구강이나 구인두암의 위험 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쓰면 뭐 구강암이나 구인두암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로는 암 발생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뭐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알코올을 사용한 그런 가글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함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알코올은 포함되지 않은 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유효 성분도 확인하시고 알코올을 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